10시의 전세역전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데요.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첫 번째 라운드 이성호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덕산 네오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97%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주가가 5% 넘는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덕산 네오룩스 좀 기대할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형 IT주들의 주가가 부진해요. 네.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낸드 아니면 D램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오늘의 주가 반응이 중요했는데 네. 크게 이 투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뭐 일부 보안 투자 말고 여기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재고 부분의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고 같은 경우가 알아둬야 될 점은 그냥 이게 쌓여 있으니까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지금 재고 상황에서 이 재고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단계에서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재고와 연결된 지표. 그 빗크로스, 그다음에 ASP 이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마지막에 재고 밀어내기를 할 때 두 데이터가 같이 꺾여 내려갑니다. 그 점을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직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자, 대형 IT가 재고 때문에 약하다.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네. 왜 약하냐? 그러면 이 재고가 어떤 구간에서 해소되고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냐? 그거를 알아놔야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당장은 재고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요소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쉽지 않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OLED지 OLED 않을까요? 쪽.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CD의 가격, LCD 패널의 가격 추이 같은 경우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점이 나타나면서 크게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좋지 않잖아요. 반등이 못 나오고. 네. 그런 것처럼 그 LCD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 OLED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진이 안 나오는 LCD의 구간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진 안 나오고 그냥 매출 볼륨만 이렇게 커나가는데 비용이 계속 나가요.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새로운 곳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OLED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예, 삼성 쪽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장비 쪽에 한번 발주가 나갔어요. 실제 공시도 나온 기업이 있고 네. 여기에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OLED가 보안 투자식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추가로 OLED 같은 경우가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지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단 보안 투자로 장비 한번 나갔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OLED에 대한 투자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대비 안 빠지는 거예요. 시장 대비 안 들어오는 거고.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동안 뭐 네. 빠질 만큼 네, 빠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많이 빠져 있는 가격대이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모멘텀을 받고 주가의 회복세가 보일 것이다라고 네네.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35,750원입니다. 목표 주가 설정을 좀 해볼 텐데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목표가는 일단은 38,8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총이 8,492억대예요. 근데 지금 짧게 매매를 하는 단가는 38,800원이지만 여기에서 시가총액 1조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조에 대한 전제는 삼성 쪽에서 OLED 투자가 나온다는 그 전제를 달고 가는 거죠. 안 나오면 뭐 한 짧게 또 상승을 하는 거고
나오면은 네. 시가총액 1조는 아주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결론은 뭐냐면 대형 IT 쪽 반도체 주가 좋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IT 군들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 빠르게 매수를 해서 채워 나갈 종목이 있고 템포를 늦춰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중에서 OLED 쪽은 지금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자, 뭐 삼성 쪽과 연결해서 덕산 네오로스, 뭐 여기에 또 파생을 해서는 뭐 영우 DSP 이런 장비 그런 기업들까지 함께 네네.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를 봤는데요. 와, 두 분이서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신 건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조규진 매니저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덕산 테코피아. 통하셨어요. 아, 전혀 전화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덕산 테코피아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1.65%인데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덕산 네오룩스랑 좀 결이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전혀 다른 재료로 지금 올라가고 그쵸. 있고요. 이 회사는 사실은 HCDS라고 이제 뭐 반도체랑 OLED에 들어가는 절연막과 이제 증착 관련 재료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같은 그룹으로서 이제 움직임은 지금 최근 들어서 차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사실 모양을 지금 이제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 세기로는 지금 덕산 데코피아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차트 모양이 점차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일주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공시가 한번 나왔거든요. 미국에다가 이제 그 2차 전지 전액 공장을 이제 1,300억 투자해서 계획이다고 해서 네. 6만 톤 정도의 전액을 지금 캐파를 보유하고 앞으로 이제 토지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증설할 것이다라는 재료로 올라간 거거든요. 현재 가치로는 사실은 현재 매출 이제 반도체나 OLED 재료로는 이제 모멘텀은 없어요.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라든가 OLED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반도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신규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서 15,000원대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단숨에 지금 현재 한 20-30%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되느냐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고민인데 최근 들어 시장은 움직이는 주식이 이제 계속 가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는 뭐 외국인들은 매수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래량과 더불어 지금 매기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OLED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아우르는 소재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덕산 네오룩스의 시총은 지금 현재 8,800억,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대신 이제 덕산 데코피아는 지금 현재의 3천억대에서 4천억대입니다. 물론 매출액은 덕산 네오룩스는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데코피아는 이제 1,000억대에서 2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천억 미만에서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액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법안에 의해서 미국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덕산 데코피아가 인플레 법안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앞으로 지금 현재 장난 제품이 나오지 않지만 미래의 어떤 뭐 성장성을 보고 이 회사가 지금 상승하는 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움직임을 보시고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차트 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2만 원대에 사셔서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35,000원까지 오.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39,000원까지 갔었거든요. 4만 원을 터치를 못했는데 그래서 35,000원까지 높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17,500원. 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이 두 종목 보면은 두 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예.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잘 오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백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사의 종목이고요. 오늘 일장에서는 주가에 조정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주가 움직임이 6월 이후부터 계속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백산에 대한 모멘텀은 보니까 차량용 요새 또 자동차 쪽이 좋잖아요. 네. 아직 뭐 납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많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 같은 경우가 주요해서 매출이랑 이익이 나오는 그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신사업 더 많은 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붙어서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멀티플이라고 하면은 순이익 대비해서 뭐 주가 수익 비율을 5배 주던 걸 신사업을 하니까 7배, 8배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네. 뭐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백사는 6월에 고난의 주가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주가라고 하면은 13,200원에서 주가가 9,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거죠. 오, 너무 많이. 이때 네.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네, 시장 안 좋고 딱 구체적인 타겟이 그거였잖아요. 미국 소비 같은 경우가 이제 부진하다. 마트에 가서도 소비를 안 하고 우리가 보면서 막 그 재고가 많다. 네, 저가마트 이런 데도 막 주가 깨지고 했었잖아요. 데이터 보면서. 네. 그때 직격탄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합성 피업을 통해서 그 신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쪽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직격탄이었죠. 안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지금 예상 실적 대비해서 네. 우리가 생각한 게 이만큼의 이익이었는데 더 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일단 조정이 나왔었어요. 네. 자, 조정이 나왔는데 어느새 그냥 뭐 소비에 대한 얘기는 또 쑥 들어갔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보고 있는 거는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펼쳐질 수 있는 뭐 과연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량용에 대한 매출의 증대 요인, 고객사가 늘어나면 여기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다시금 백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주가만 봐도 일단 시장 대비해서 괜찮잖아요. 최근 흐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거면. 뭘 기다리는 걸까요? 매출이 더 느는 쪽 아닐까요? 새로운 뭔가 계약? 차량용 쪽에서 매출이 늘 수 있는 요인을 뭔가 기다리는 듯합니다. 주가 흐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시장에 전해지기 전에 우리는 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관점인데요.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11,050원 현재 주가입니다. 네, 12,100원이에요. 그냥 매수가의 10%입니다. 네. 조금은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만약에 역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같이 빠져요.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를 함께 주목해야 됩니다. 매수가의 5%거든요. 짧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밀리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라도 밀려 나갈 수 있어요. 네. 그 점을 함께 생각하고 이 매수가의 5%의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산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RBW입니다. 엔터사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마무. 예. 알고 계시네요. 그 대부분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는 회사. 이 회사 RBW에 네.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뭐 맞아요, 하는 맞아요. 예, 이거는 뭐 하는데 이제 IT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테고 지금 이제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공모가가 21,400원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마무 소속사라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마마무 소속사. 그래서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괜찮거든요. 그쵸. JYP, 뭐 YG 이제 상승 중인데 얘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잠깐 모멘텀에서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바닥권을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이제 12,500원이 최저가지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마마무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김도훈 대표가 있습니다. 뭐 네. 공동 대표긴 하지만 김도훈이라는 사람은 방탄소년단과 아이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노래를 작사작곡 맞아요, 맞아요. 이름 많이 작곡가 들어봤어요. 김도훈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저기 뭐 놀면 뭐하니에 나오셨어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마무가 혹시 떠나버리면 이 회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 얘네들이 안 떠나고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상급 프로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RBW가 1,40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JYP만큼의 프로듀스 능력이 있고 히트곡을 치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많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런 사기 캐릭터가 있구나. 멍청이.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마마무 노래는 그 사람이 다 그쵸, 그쵸. 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가치 평가를 받을 날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거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에 네. 컴투스랑 위지웍이 260억을 출자했습니다. 16,500원대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밑에 단가거든요. 그래서 그쵸. 충분히 이제 엔터주 중에 거의 그 실적이 흑자인 회사입니다. 다른 엔터주들은 물론 이제 흑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1년에 90억에서 100억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오미크론 사태에서도 이제 공연을 안 해도 흑자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뭐 월드 투어 마마무도 월드 투어가 가능한 급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어스 원이 뭐 퍼플키즈라는 다른 소속사 가수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도 있고 그래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는 아직까지 평가를 시장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덜 알려져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컴투스랑 위지웍과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8월 달에 이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한두 달 내로 이제 올해 내로 이제 다시 협업에 대해서 이제 게임과 더불어 이제 뭐 NFT라든가 그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IBW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조희준 매니저님이 알려주셔서 봤더니, 마마무 소속사, 그렇죠. 김도훈 작곡가 이러면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주가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워낙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저는 이제 현재 15,000원대 산다 그러면 이게 네. 공모가가 21,400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밑에 21,000원까지는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가는 그 전에 이제 손절가는 12,000원, 250원이 저가였기 때문에 저는 12,00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5%는 금방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빠질 때마다 추매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엔터주사 중에 지금 현재 비수기에서도 흑자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비수기가 아닌 이제 공연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마무가 소속되어 있는 또 엔터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종목입니다. IBW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성훈 이사의 종목 하나기술입니다. 예, 지금 주가가 최근에 엄청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주인데요. 네. 저는 이성훈 이사님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공략주로 가지고 오신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네. 절대 주가는 상승을 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하는 건 단적으로 떠 있는 주가지만 더 뜰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눈빛이 가진 반짝반짝하시네요.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최근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조인트 벤처를 일본의 완성차 기업과 했어요. 혼다와. 네, 혼다와 하면서 이게 혼다는 파나소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을 택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뭐 삼성 SDI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에게 우리가 배터리 셀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셀 업체들 같은 경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라인을 깔아야 되고 장비를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셀 업체들 수주 받았고 원래 있는 라인에서 돌릴 거 다 돌리고 그러면 더 달라 할 거잖아요. 필요하면. 그러면 이제 장비 납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기술이라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성훈 이사님 목표 주가도 차이를 꽤 많이 주셨어요. 네. 뭐 얼마 정도 오십니까? 84,000원입니다. 84,000원의 네.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2021년에 갔었던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를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하나기술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난 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좀 열어두고 계십니까? 네, 열어두고 강한 있습니다. 돌파한다면? 네, 오. 열어두고 있고 네. 이게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종목이 떠 있잖아요. 자, 떠 있으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에 수렴했다가 주가가 한 단계 더 움직여요. 예, 그 점을 기억하면서 그냥 주가 상승했고 절대 주가 떠 있는데 당장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이평선을 수렴하는 특성이 있으니 장중에도 함께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조금씩 모아 나가고 네. 이런 목표가 같은 경우에 도달했을 때 좀 이제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함께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84,000원,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입니다. 신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팩의 주가 현재 0.3%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신팩이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지를 걷고 있는. 근데 이게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고점 부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신팩은 어떤 부분 좋게 보십니까? 사실 이 신팩도 뭐 사람들이 그 뭐 하는 회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종목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영어로 돼 있고요. 한글도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경인고속도로에 가면 이게 건물이 있어요. 왼쪽 편인가요? 하여튼 그런. 맞아요. 그래서 그 회사도 있고 제가 보기엔 서울에인가 분당에 어디에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삼성론가에 어디에 하나 있었던 거라는데 곳곳에 이제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팩이 잘 모르는 이유가 이 회사가 원래는 프레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작기계 프레스 회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옛날부터 뭐 100억 정도에서 실적 3천억에서 4천억에서 1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대 육박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200억이거든요. 그래서 꽤 큰 중형주거든요. 소형주를 가지고 신팩 알려지지 않았는데 4천억이나에 그런 이유는 이제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프레스로 해서는 연 100억 정도의 흑득밖에 안 내는데 작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가. 6천억에다가 1,000억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달라졌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프레스 회사에서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합금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페로망간이라는 걸 만드는데 페로망간을 만들어서 이제 합금철 우리나라의 국내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 2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페로망간은 때문에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철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첨가제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페로실리콘이라는 거를 이제 페로망간과 페로실리콘을 만드는데 페로실리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떴다가 맞았던 게 이제 원자재가 뜨면서 올랐다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뭐 같이 뭐 구리 가격, 뭐 망간 가격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페로실리콘을 만드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페로실리콘을 만듭니다. 근데 페로실리콘도 마찬가지로 첨가제였어요. 합금철의 첨가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왜 부각이 됐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제작할 때 이제 이 강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전방 산업에 관련해서 페로실리콘 수요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 1,000억인데 올해 벌써 1분기, 2분기에서 90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900억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작년에 1,000억인데 올해 900억이면 더블 스코어거든요. 매출도 4천억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억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프레스 말고 이제 그 합금철 관련해서 실적이 벌써 아웃퍼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잘 2천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4천억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적단 보고도 그렇고 이제 소외돼 있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주식인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오면 뭐 이렇게 싼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페로실리콘. 전기차 하면 자꾸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만 생각하는데 페로실리콘이 뭐냐. 이제 모터에 이제 사실은 모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S&T 모터에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 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 모터 관련 핵심 부품인 페로실리콘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이제 뭐 6,450원에 산다 그러면 저는 뭐 9,000원까지는 너무 높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8,000원 짧게 잡고 한번 왜냐하면 그렇게 핫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페로실리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에 알려지기도 힘들겠지만 뭐 지금 프레스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합금철 회사와 또 철강 회사가 또 이렇게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로 엮일 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실적으로 해서 8,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5,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략주는 신팩을 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조용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구간에서 함께 조기준 매니저의 투자 포인트까지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8,000원으로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의 전세역전 6가지 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글로운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